자, 갑시다. 영장체포제도부터 보는데 교재는 제 92페이지 영장체포. 영장체포 부분은 시험 문제화가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만 도표에서 본 거 확인만 해보고 빨리 지나갈 텐데, 그 체포요건 가로 2번으로 되어 있죠. 체포요건 방관로 2번의 주의 부분 별표나. 체포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위원회 추소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인데, 그 주에 보면 영장체포에는 구속 사유인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방관로 4번 경미사건, 그때도 이런 것들이 옛날에 시험 문제가 되긴 됐어요. 아주 옛날에. 다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해자 일전 주고 없는 경우 또는 정당이 없이 추소해야 하는 경우에 하나요 영장 체포가 나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방금으로 한번 체포의 절차. 체포의 절차. 방관로 1번 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볼 모든 영장에 공통이 돼요.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다 공통이 되니까 그걸 미리 연습하는 차원에서 봐보죠. 검사는 관할 지방법 판사에게, 이 판사가 바로 수임 판사로 그랬지, 그지? 수임 판사고 밑에 참고해 보면 수임 판사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정한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다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신청을 해야 되죠. 검사가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장체포는 재체포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나 발부하던 사실인 때는 그 취지만 기재하면 돼요. 취지 및 이유만 기재하면 되지 재체포 제한은 없다. 그 다음에 2번 영장의 발부. 체포영장을 발부하던 판사는 상당인정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자, 그 다음 줄 쳐놓고 줄을 쭉 쳐놔요. 구속영장의 경우는 달리 체포영장 발부 전에는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가 없다. 여기 바로 영장실질심사라는 제도죠.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구속 전에만 있을 뿐이지 체포 전에는 없다. 그 다음에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 한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 한다. 이거 법에 정해져 있죠. 다만 법원 법관이 상당하게 인정한 때는 7일 기간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재정기간입니다. 그래서 영장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 법정기간이 있고, 다시 7일 넘는 기간을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재정기간 두 가지가 있고요. 모든 영장에 공통된단 말이야. 구속영장, 압수수색 검증영장에도 공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장의 집행, 주체, 집행기관. 체포영장 검사의 지휘에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줄 쳐놓고요. 모든 재판은 뭐 영장 발부도 일종의 재판이죠. 지방판사의 재판인데, 모든 재판은 검사가 집행권자입니다. 이 문구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이렇게 돼서 주어가 사법경찰관리로 되어 있으니까 영장 집행권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쉬운데요. 영장 집행기관은 검사입니다. 검사가 지휘하기 때문에 검사가 집행기관이에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속처럼 움직이는 보조적 역할을 할 뿐입니다. 주체는 어디까지나 검사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저 나머지는요, 도움글에 그 얘기 들어가 있죠. 나머지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고지 의무 봐봐요. 고지 의무. 이것도 뒤에 나오는 것에 공통되는데, 고지 의무. 검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 요지, 뭐 사기, 절도, 의심을 받고 있는 사실이죠.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피의사실 요지, 그 다음에 체포 이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없다, 또는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이런 거 변호인 선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된 거 있죠. 오만 동그라미 치면 피의 변기가 됩니다. 피의 변기. 오줌이 영어로 피직이지. 피는 변기에 넣어야 돼요. 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피의 변기, 변기에다가 피를 봐야 된다. 이걸 고지해 준단 말이에요, 사전에. 자,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 주의해 놔놨는데 이런 거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신문 전에 하면 돼요. 체포 구속 전에 진술거부권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영장 제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은 피의자가 제시해야 된다. 반드시 사전 제시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다 그랬죠. 사후 제시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은 영장을 피의자가 제시해야 된다. 다만 이를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데는 피의자 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표돼서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하려면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체포구속영장의 경우는 이런 사후 제시 여유가 있지만 압수수색 검증의 경우는 사후 제시 여유가 없다고 하는 거. 이거 영장주의에서 봤잖아 아까. 영장주의에서. 이거 자주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 자, 거기 끝까지만 해두고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이보다 높은 긴급체포 보죠. 긴급체포. 중단보험죄인을 처벌을 위하기 위한 제도로 그랬어요. 영장 제시하는 거. 아까 본 거죠. 긴급체포. 중단보험죄인의 처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긴급체포란 중단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영장주의를 너무 또 고집하게 되면 중단보험죄인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영장주의를 인정한 거고요. 헌법에 근거 있다. 헌법에도 줄 쳐놓고 영장주의와 영장주의 예외 상황은 헌법상입니다. 자, 긴급체포요건을 무엇보다도 그 놈이 저지른 범죄가 중대한 되죠. 범죄 중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사형, 무기, 장기 3년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야 됩니다. 사무장3 이렇게 외우죠 그랬죠.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그래서 중요한 게 장기입니다. 장기지 단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기에다 별표해놓고. 참고해 보면 그 밑에 보면 폭행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수도 마찬가지. 공상 비밀 누설 이런 것까지 다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긴급체포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되진 않은데 이해는 해두시라고요.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가 2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그 장기 단계 유효 부분 나오는데요. 329조 절도죄를 제가 강의 노트 해놔서 다른 데 어디 쓸 거니까 미리 한번 봐봐요. 강의 노트 안 넣어놨나? 안 넣어놨구나. 다른 데 어디 나올 거예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1천만 원 벌금이 바로 타액이죠. 타액. 그리고 5만 원까지 가능하죠. 5만 원부터 1천만 원이야. 그래서 타액 1천만 원이고 6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으면 6년에서 1월까지 가능하죠. 1월부터 6년까지 가능합니다. 징역은 1월부터 30년까지 하기로 한 데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월 이상 6년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1월이요 1개월이 단기가 되는 거고 6년 요게 장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도범죄는 장기가 얼마야? 장기가 6년이니까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해서 긴급체포가 된다는 얘기죠. 몇 년 이상, 만약에 살인 같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차도로 되는데 5년 이상 30년 이하가 원칙이에요. 가중하면 50년이죠. 그러면 장기가 이거는 30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너무나 당연하게 긴급체포가 되는 거고요. 이게 단기입니다. 단기 5년이죠.
그래서 뒤에 가서 또 한 번 할 텐데 장기와 단기 유의할 부분에서 형사정법상 장기 단기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긴급체포가 사용 무기 장기 3년이고요. 국선본의 선정사는 사용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근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 다 사임했습니다. 그러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만 되느냐 이건데 뇌물죄가 단기가 3년 이상에 해당해요.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요. 단기가 10년 이상의 징역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단기가 3년 이상에 들어가니까 국선별을 선정해야만 되는 게 들어갑니다. 그다음 뒤에서 나올 텐데 필요적 보수에 제해서 사용 무기 장기 10년 이상의 범죄, 합의부 관할은 사용 무기 단기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두 개가 늘 헷갈리죠. 긴급체포하고 국선변호인하고. 그래서 긴급체포는 장기, 국선변호인 선정은 단기 3년이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한 범죄가 되죠? 단기 3년이 훨씬 더 중한 범죄가 되죠. 최소 3년이니까. 그래서 1월 이상 6년 이하, 그 장기가 6년인데, 오늘 단기가 3년이나 된단 말이에요. 3년. 그래서 이게 더 중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긴급체포는 장기, 국선변호는 단기 이렇게 외우고요. 긴장국단 이렇게 외우면 되죠. 따서 긴장 3년이면 국가시험 단기 합격. 3년 안에 된 게 단기 합격은 아니지만 그렇게 외우세요. 단기 합격. 준비하는데 긴장 한 1년 하고 그죠? 한 2년 긴장하고 시험은 1년만 긴장해서 보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뭐. 이게 누구냐? 응? 여태까지 생긴 경찰 중에 제일 잘생긴 경찰인데 이 사람이 초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초점인데요. 한때는 잘 나가던 개그맨이었는데 중고차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죠? 그래서 곽한구입니다. 결국 자기 역할대로 됐지 뭐. 그래서 이거 차 해가지고 이제 아마 두 번째 잡혀갈 때 같아. 두 번째 바꾸로 꽁꽁 묶여 잡혀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에 그 마하 외제차 마하가 아니고 허버였구나. 나 자꾸 마하로 기억하고 있었지. 허머 H3를 갖다 긴급 체포됐는데 일단 그 벤츠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0개월을 받았어요.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4개 또 한 거야 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외제차 허머3를 또 훔쳐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징역 6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고 이제 밝혔고요. 이게 그 허머3인가 봐. 가끔 지나가다 이렇게 빨간 벤츠 집차 고속도로 타다 지나가면 곽한구차 그래요. 곽한구차.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진짜 개업을 했더라고. 곽한구 나 이거 장난인 줄 알았더니 인터넷 장난인 줄 알았더니 진짜 개업을 해서 돈을 좀 벌었대요. 사람들 심리가 곽한구 이 새끼가 또 사기치겠다. 그런 심리로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빌렸대요. 더 빌렸다는 게 더 많이 벌고 그래서 또 뭐 SNL 나가지고 자기 비하 형태의 뭐 이것도 찍고 그래서 곽한구 외제차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그런데 이제 긴급 체포한 거예요. 그래서 체포의 긴급성 이렇게 중단 범죄 절도니까 긴급 체포 대상 범죄가 일단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5페이지 넘겨서 체포의 긴급성이 필요하다. 긴급성이란 말은 지방법 파사에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긴급을 요한단 말은 피해자 의원이 발견한 경우와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없는 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체포 필요성. 구속사유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 판례를 안 넣어놨구나. 이게 왜 빠져 있었죠? 요 놈이, 요 판례가 안 들어가 있었네. 이건 새 판례입니다. 그래서 추가 프린트를 해드릴게요. 판례. 뭐, 꼭히 너무나 상식적인 거라서 빼버렸는가 보다 내가 좀 편집하면서. 실어 나오기가 좀 그래요. 이 뭐냐니까, 피고
일본의 필리핀을 투약한 데로 제보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해서 이제 주거지를 방문했는데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그 집안에 있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받아와서 체포할 시간적 이유가 없는 게 아니죠. 있죠, 그죠? 그러면 긴급 체포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끌고 내오기 위해 가지고 뭐 차량 접촉 사고를 나선이 나오라고 하거나 뭐 그다음에 택배 왔다고 나오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래서 뭐 또 집에 있던 거짓말해서 피해를 강제로 오고 들어가 긴급 체포했습니다.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갔죠. 그러면 경찰관은 이미 피고인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히 소멸된 상황도 아니었던 점을 가늠하며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이 없었던 게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긴급 체포는 위법하다라는 최근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케이스로 문제가 될까 싶어서 넣은 건데 프린트로 드릴게요. 추가 자료로. 중간에 편집해서 뺀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자, 그 다음에 체포의 필요성, 구속사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 즉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주거 보정 빼고요. 그다음에 판단 기준, 긴급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재량이 있지만 그 재량을 너무 남용하게 되면요 위법하고, 그 위반 체포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군수 긴급 체포 사건인데 그 사건을 설명을 드릴게요. 군수 긴급 체포 사건이 뭔지. 군수가 그 군에서는 완전 왕이더라고. 내가 지난번 어디 놀러 갔다 보니까 왕이야, 왕. 지방 왕이야. 그래서 막 밑에 시종들이 쭉 서 있고 막 가관이더라고. 군수가 뇌물을 먹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관이 이 군수실에 찾아갑니다. 군수실에 찾아가자 군수가 쪽팔리니까 자기 부하인 행정계장한테 자기 행방을 알립니다. 군수 관사가 있고요. 관사에 보면 농사 짓는 그 천막이 있어요. 비닐하우스 같은 거. 그걸 농막이라고 그러죠. 농막에 가서 쉬고 있을 테니까 검찰에서 사람이 오면 그쪽으로 보내라 그러고 자기 행방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게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죠? 없는 상황인데 검찰 수사관이 군수실로 가니까 여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가서 바로 그냥 긴급 체포를 해와 버립니다. 군수를. 지방의 왕이었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요. 뇌물을 얼마 받았다라고 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가 방어를 해준 거죠. 이거는 위법한 긴급체포다. 도만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태인데 위법한 긴급체포니까 이거 위법하고, 위법한 긴급체포하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이것도 위법 수집 증거니까 이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항변했고 그걸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선거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검찰 수사를 받아 때리는 소리가 나오니까 떨어져 버렸습니다. 군수선거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검사한테 이 군수가 400억을 청구했던 거 그래요. 400억을 당신 때문에 내 군수 선거를 떨어지니까 400억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뭐 그 때문에 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 뭐 돈을 뭐 400 뭐 군수하면 400 버냐? 그래서 400은 아니고 400만 원만 갚아라. 그래서 판결이 났어요. 400만 원. 이런 판례를 남긴 거죠. 위법 수입 증거로서 증거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진 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 문제. 자진으로 출석했으니까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없죠. 그래서 영장체포가 안 됩니다. 일단 또 뭐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까 또 긴급체포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진 출석한 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체포할 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없다. 근데 두 번째 문단부터 나오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귀가를 요구한 경우는 도망의 염려가 없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있었으므로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피의자의 출석경이나 수사 상황을 고려해서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자 귀가를 요구한 경우, 자, 이거 줄쳐놓고 별표현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그래서 조사를 어느 정도 했는데, 조사 과정이란 말이 중요해요.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자 그때 귀가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때는 긴급체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에다 동의해놨어.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 근데 변호사 사무장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그 다음 문단에 나오죠. 그러나 참고인으로 자직 출소한 자를 피의자로 신문하자. 조사가 시작하기 전에, 그 줄 쭉 치고요. 조사가 시작하기 전에 별표현하죠. 조사가 시작하기 전에 귀가를 요구한 경우, 이때는 아직 조사가 진행 안 됐으니까 중대한 범죄에 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게 아니죠, 그죠? 그럴 때는 긴급 체포할 수 없어요. 없다 동의해 놓고요. 긴급 체포할 수 없다. 이건 아직 피의자 신문전에 범행을 전이고 범행을 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망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죠.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변호사들하고 검사들은 서로 상극이죠. 상극. 같은 공부를 했다라도 서로 이제 적대 관계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인이 있는데 증인을 검사가 증언을 시켜놨더니만은 가서 뒤집어 버려요. 어떻게 구워 삶듯이 구워 삶아가지고 뒤집어서 증언하게 되니까 검사가 이 변호사를 괘씸해가지고 위존죄 교사죄로 입건하려고 그래요. 위존죄 교사죄로. 그리고 변호사 밑에 그 변호사 사무장이 있어요. 나이는 뭐 많고 법적 경력은 많은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돈 이야기하고 뭐 껄끄러운 얘기 다 하는데 이 둘을 공범으로 본 거야. 봐가지고 일단 이 사무장을 참고인의 형태로, 이 변호사의 위전교사죄의 참고인 형태로 불렀습니다. 참고인 형태로 조사를 했는데, 참고인으로 출소 요구를 해가지고 참고인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당신 말이야 이런 일을 한 거 아니야 라고 피의자로 입건해가 피의자 신문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무장이 더 이상 대답 안 하고 스톱하고 우리 변호사하고 전화 좀 하고 이야기할게, 전화 좀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장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검사가 나를 피의자로 지금 신문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다음 변호사가 나와라 그랬어요. 그거 잊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데, 나가려니까 검사가 긴급 체포를 시도하는 거죠. 못 간다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부랴부랴 검찰차로 와가지고 둘을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사무장을 데리고 나라. 뭔데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싸웠어요. 검사하고 싸우고 투닥투닥 하다가 이제 검사가 좀 맞았나 봐.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또 이제 공무집행방해 치상죄지, 공무집행방해 치상죄까지로 다 입건했습니다. 근데 이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한 거죠. 이 긴급체포 자체가. 왜냐하면 긴급체포를 할 수 없잖아요. 아직 참고조사 중이지, 아직 입건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체포할 수 없는 사람을 긴급체포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 긴급체포가 위법이고, 따라서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고 공무집행치상죄도 안 된다는 판례죠. 결국
거기까지 책에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긴급체포의 절차 볼까요? 긴급체포의 절차. 주체. 법조문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 근데 사법경찰리도 해석상 당연히 긴급체포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하고요. 사법경찰리도 해놓으세요. 다만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으로 된다. 즉시 별표 놓고 승인 별표 놓으세요. 즉시입니다. 즉시. 뭐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틀려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48시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 승인이지, 검사의 뭐 사전 지휘를 받아야 된다, 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 틀린 말이 돼요. 승인한 말은 일단 일을 저질러놓고 나중에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을 승인이라고 말합니다. 사후에 인정을 받는 거, 그게 승인이에요. 과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고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짓을 하는 일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누가 도둑놈 잡는데 딱 나타나면 그놈을 바로 잡지. 검사한테 저놈 잡을까요 말까요? 전화 걸어보고 잡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긴급체포한 다음에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판례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이상 해놓으시는데 원래는 저 앞에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 관계 파트에서 이쪽을 같이 보통 엮어서 봤는데요. 이 교재가 안 나오는 바람에 일단 여기서 보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봐봐요. 이 판례 중요하다고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저기 어디더라? 서천, 서산 같은데 서산에 어떤 경사가 있었고요. 경사가 도둑놈을 잡았어요. 긴급 체포한 다음에 검사한테 이걸 승인을 요청한 거죠. 긴급 체포 승인을 요청함과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해요. 그러자 검사가 그 긴급 체포된 암흑의 피의자 좀 데리고 와봐. 옛날에는 그냥 뭐 반말도 했겠지. 피의자 데리고 와. 피의자를 대면할 테니까. 그래서 피의자 호송을 명령을 했는데 수사권 독립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응하잖아요. 안 해. 네가 데려갈래? 몰라. 그러고 안 데려갑니다. 그러자 인권保방해죄로 검사가 이제 경사를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검사 손을 일단 들어줬다 그랬잖아요. 데려가 줘라. 데려가 주라. 근데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경우만 하란다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자, 봐보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해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의 피해자 대면 조사는 줄쳐놓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 적법성만입니다. 이 적법성을 위반하면 불법이 된다 그랬잖아. 자, 적법성 옆에다가 불법, 거꾸로 하면 불법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적법성, 불법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 허용될 뿐. 자, 허용 또 해놓고요. 적법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 긴급체포 합당성, 다른 말로는 정당성이죠. 합당성, 정당성 써놓고 이게 위배되면 부당이 되죠. 부당 해놓고요. 부당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돼서는 아니 된다. 아니 동함해놓으세요. 아니 된다.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의심이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를 불러다가 대면 조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정당성에 의심이 있다든가 구속사유 보강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자 피의자 대면 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니므로, 자, 이것도 중요하죠. 강제 수사가 아니므로 임의 수사입니다. 즉 피의자가
따라줘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줘야만.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 하나요. 동의도 또 줄쳐놓고요. 동의한 때 하나요. 사법경찰 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해야 된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보면 검사 손을 들어줬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경찰관의 손을 들어준 거라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판례는. 왜냐하면 사법경찰관이 물어볼 거 아니야. 네 검사한테 갈래 안 갈래? 물어봐서 검사한테 안 갈래? 그러면 뭐 데려갈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걔 데리고 와라고 그랬는데 바로 아니 얘가 가고 싶어 하지 않은데 이러면 끝나는 거죠. 안 데려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측 손보다 경찰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긴급체포의 방법. 긴급체포의 방법.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유를 고해야 됩니다. 사유 고지 줄쳐놓고요. 이때 피의변기해야 되죠. 피의변기, 피의사실 여지, 체포의 사유, 이유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즉시 긴급체포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긴급체포 과정에서는 영장이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뒤에 압수수색 검증에서 또 할 텐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긴급 체포하려면 어디 남의 집에 갔을 때 남의 집 찾는 거 일일이 영장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긴급 체포한 놈이 그 긴급 체포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 이것도 영장 없고 영장 필요 없고, 긴급 체포한 놈이 어디 숨겨놓은 물건 이것도 영장이 필요 없어요. 뒤에 가서 한 거리에서 모아서 다 할 테니까 그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가로 4번 긴급 체포의 통제입니다.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예외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남용할 위험이 되게 큰 제도라 그랬죠. 사전이든 사후든 일체 영장을 안 받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 영장주의를 관찰하기 위해서 긴급체포를 통제를 해야만 되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장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 수사기관이 국민의 자유를 뺏거나 재산을 뺐을 때, 즉 체포구속을 하거나 압수수색할 때는 법원법관이 발부한, 법에 따라 발부한 영장이 의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형식적으로 영장만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를 잡아들일지, 누구의 재산을 압수할지는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공정한 제3자 입장에 있는 법원법관이 판단해야 된다라는 속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긴급체포는 그래서 영장주의 정확한 의미가 국민의 신체나 재산을 제한할 때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사의 판단해야 한다는 거고,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공백에 당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긴급체포는 구속을 하면, 구속 절차를 넘어가면 긴급체포가 통제가 되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까 말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전제 과정인 긴급체포가 적법한지 아니한지를 심사를 합니다. 근데 긴급체포는 반드시 구속할 필요 없이 그냥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그냥 석방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48시간 이내. 그러면 법원의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검사가 30일 내에 법원에 통지할 수 있는 제도를, 통지해야만 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거죠. 영장주의 관철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30일 즉시. 이 시험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책 봐볼까요? 방글 1번 석방소의 통지. 검사나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 석방한 경우 줄을 쳐놓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 석방한 경우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없죠. 법원에서 알죠. 그죠? 법원에서 이미 알기 때문에 굳이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석방한 또 30일 이내에 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법원에 통지해야 된다. 그런 거 하나하나 줄을 잘 쳐놓으세요. 48시 내에 구속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술 안 되죠. 말로 안 됩니다.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합니다.
그래서 1호 긴급 체포된 후 석방된 인적 사항, 2호 긴급 체포 일장소 이후, 3호 석방 일장소 사유, 4호 긴급 체포 및 석방 검사 또는 사법경찰로 성명, 책임 추궁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한 피의자도 구속영장 신청하자로 석방한 경우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된다. 즉시 별표 놓으시고요. 즉시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서류들을 석방된 피의자가 그 서류들을 열람 당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책임 추궁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둔 거죠. 열람 당사권까지 인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 현재 다시 리바이벌 돼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랬죠. 아니면 긴급 체포나 이 현행범 체포 둘을 다 한 박스에 엮어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꽤나 많아요.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을 영장없이 체포하는 것. 이 둘 다를 현행범 체포라고 그래요. 초보자들이 갖는 어려움이 준현행범 체포라고 따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는데 이 현행범인을 보기 위한 개념이 준현행범인이에요. 그래서 준현행범 체포라는 별도의 제도가 아닙니다. 별도의 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현행범인, 준현행범인. 그래서 원래 현행범인을 고유 현행범인, 고유 해당되지 않지만 고유 끝처럼 취급하는 게 준현행범인, 그렇게 하시면 되고, 헌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법 12조 3항에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의미, 고유 의미 현행범인부터 보죠. 고유의 의미, 범행 실행 중 또는 실행의 직후인 자를 말하죠. 줄 쳐놓고요.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 강도 중, 편의점 안에서 편의점 종업원한테 칼을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하는 거, 이거 범행 중이죠. 실행 직후 문을 열고 나가거나 문 밖에 방랑한 경우죠. 근데 요 실행의 직후인자라고 하면 실행 중인 건 별 문제 없는데, 실행 직후는 어디까지 실행 직후나 하면 범죄 실행일을 종료한 직후의 범위라는 것이 재판한 자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여야 됩니다. 자, 재판한 자 입장 별표 3개 들어놓으세요.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이죠. 재판한 자 입장에 봐서. 그래서 지금 편의점 주인이 왔는데 이놈이 강도범이라는 거 분명해야지만 그놈을 강도범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3자 입장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재판장의 입장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많이 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즉 범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와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 강도범이라는 점에 대해서 죄증이, 죄의 증거죠.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을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보아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아까 본 그림이죠. 실행 중이죠. 실행 직후이죠. 여기까지는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 벗어나면 이제는 실행 직후라고 할 수 있는 거가 문제되기 때문에 준현행 외민 개념을 만들 수밖에 없죠. 이거과 관련된 판례부터 먼저 봐보죠.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약부가 5분 동안 식단을 휘두르며 교정을 협박하는 데는 소란을 피운 후 40여 분 정도가 지나 40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시간적 접착성 잃어버린다 그랬죠. 그죠? 30분 이후면. 그래서 이거는 현행범 체포할 수 없습니다. 끝에 현행범을 할 수 없다. 없다 동함해 놓고요.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40분짜리 판례가 또 있죠. 98페이지 맨 밑에.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의 경과한 시점에서 40분 또 별표 놓고 길가에 앉아있던 운전자를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이유로 음주운전의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에 볼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40분 지나면 현행범 체포할 수 없다. 그런데 세 번째 99페이지 맨 위에 판례.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를 체포하고자 할 때는 피고인이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무한경 앞길에서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싸우는지 보면 이제 겨우 10분을 지나지 않고 1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면 따끈따끈하죠. 그래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해당한다. 해당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죠. 이거는 현행범에 해당합니다. 10분 정도밖에 안 지났으면. 자,
그래서 이제 준현행범인 개념으로 가봐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경우가 이제 현행범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준현행범으로 가요. 다음 사용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한다. 간주란 말은 아닌데도 그렇게 본다는 거죠. 칠간, 볼간, 지을주라 그래요. 보아서 그렇게 쳐버린다는 거죠. 현행범은 아닙니다. 원래 현행범은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었는데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는 건 아닌단 말이야. 아니지만 비슷하니까 그에 준해서 치고한다. 비슷하게 치고한다. 그래서 이런 범위의 호창도 추적도 있는데 범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않지만 범인에 가깝죠. 범인에 가까운 데서 호창돼요. 강도야, 절도범이야, 도둑놈이야, 잡아라 이렇게 호창돼 추적되고 있는데 추적 동함이하고 이게 인터넷에 드문 사진인데 유괴범을 잡았어요. 유괴범을 경찰차가 고속도로에서 유괴범 잡았는데 여기 아이고 이건 확대 안 되나 이 손이 사진 보면 왜 이렇게 되지? 핸드폰 보다 보니까 사진범이 확대하고 싶어서 유괴범 체포 현장인데 이게 그 현행범인입니다. 나는 처음에 이게 준현행범인인가 싶어가지고 뭐 어쨌든 현행범 체포가 하는데 지금 유괴범 잡아놓고 애 안고 있죠. 애 유괴하고 도망가는 가운데 잡으면은 그는 유괴 현행이죠. 현재 유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범인으로 추적되고 있는 때라고 준현행범인 애 없이 튀었으면 준현행범 상황이고 추적되고 있으니까 맞죠? 이런 게 드문데 용케 인터넷에 올렸나 보더라고 경찰에서. 그다음 2번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됐다 인감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저장하고 있는데 작물 이 자체에 훔친 물건이죠. 그거 갖고 있더라도 준현을 보고요. 범죄에 사용된 인자에 충분한 요 말에 들어가야 됩니다. 범죄에 사용됐던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가 흉기죠. 흉기. 칼을 들고 있다. 강도 칼을 들고 있다. 강도 도끼를 들고 있다. 이런 거 흉이고요. 이게 작물이 많아요. 오토바이들이 작물이 되게 많죠. 훔친 게 많아서. 오토바이 판매상인데 거기 경찰이 가서 훔친 물건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죠. 3번 신체 또는 의복의 현장 증적이 있는데 증적. 증거되는 흔적 이게 증적입니다. 뭐 싸워가지고 옷이 터진 자리가 있다든지 뜯겨 나온 자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피를 묻은 흔적이 있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그림상으로 이 그림을 하는데 이런 상황 설정이긴 하지만 4번 누구에 대하여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할 때 불신검문할 때 도망하려 할 때 이때 현행범 체포 가능합니다. 근데 막연한 불신검문이 아니고요. 방금 발생한 범죄에 대한 범죄 관련성 있는 불신검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도망하려 할 때 현행범으로 준현행범으로 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준현행범 체포라는 건 별도로 없고 준현행범을 봐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흉 정도, 추하고 흉한 정도가 심하면 준현행범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와 관련된 판례가 시험에 많이 등장하죠. 이게 더 많이 나왔어요. 다른 건 답이 금방 나오니까 이 판례를 케이스화 해가지고 문제 출제됐으니까 별표 한 3개 놓으시고요. 이 판례 특히 저기 춘천에 삼익 아파트라는 데서 일어난 일인데 큰 길가에서 신호 기다리다가 사고 났는지 사고를 어떤 차량이 냈어요. 이렇게 될까? 근데 범퍼가 찌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1km 떨어진 데서 튀었어요. 1km 떨어진 데 튀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성은 없죠. 현행범인은 아니죠. 원래 이미 현행범인. 멀리 튀었으니까, 그지? 범행 중도 아니고 범행 직후도 아니잖아. 근데 여기를 조사하던 경찰관 차량이 와가지고 이놈이 튀었다는 걸 알고 이쪽 지역 삼익 아파트 이게 이면도로인데 그쪽을 순찰하는 경찰차한테 무전을 때려요. 무전으로 그쪽에 뺑소니 차량이 한 대 가고 있으니까 유의해서 순찰하기 바란다라고 무전을 받았어요. 받고 주변에 보니까 이제 차를 주차해가지고 가는 차가 있는데 거기에 범퍼가 찌그러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차들 얼마나 이렇게 이제 범퍼 찌그러든 채로 운행 잘 안 하죠. 바로 공업사까지, 그지? 그래서 거기 찌그러든 거 보니까 범인 같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내린 사람을 주내는 거 봐서 현행범 체포를 했습니다. 그 얘기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로 된 차량에 도주했다라는 무전 연락 받고 주변에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 상태를 봐 4호차로 운전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 사람은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물건을 소지한 때에 해당하죠. 그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에서 체포할 수 있다는데, 준현행범에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래 자꾸 질문한다고. 현행범이란 말을 추가를 해놓으세요. 이것도 새 책에는 그걸 넣어놨죠.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 준현행범인 체포라고 따로 있지 않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범죄의 명백성, 특정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구성에 해당성이 없다, 위법성, 조사에 해당하나 책임성으로서 분명하다. 그러면 현행범 체포할 수 없습니다. 11살 된 애들이 싸우다가 상대편 애를 가슴을 쳤는데 맞은 애가 죽었어요. 그러면 11살 된 애 형사처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현행범 체포도 안 됩니다. 형사처벌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잡아다 가야 되는데 현행범 체포라고 해서 잡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이라면 회기 전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동의 없이 체포합니다. 회의장 안에서의 경우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의 명령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국회의 명령을 받아서 체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체포의 필요성, 구속사유가 필요한가 안 한가 문제가 있는데, 긴급체포의 경우는 긴급체포하기 위해서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와 같은 구속사유가 필요하다는 게 명문 규정이 있죠. 형사법 명문 규정이 있는데,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논쟁이 붙어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가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도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라는 구속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다수의 판례예요. 그리고 이런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은 체포 당시에 체포하는 사람, 현행범 체포하는 사람이 인식한 상황,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됩니다. 사후 밝혀진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판례, 첫 번째 판례 별표 한 4개, 5개 놓으세요.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라고요. 현행범 체포 요건으로서 행위의 가벌성, 뭘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거죠. 이런 거 많아요. 응? 길거리에 폐지 줍는 할머니들 있죠. 폐지. 아하. 최근에 그 유가가 낮으니까, 석유 기름값이 낮으니까 그 비닐 있잖아. 비닐 이런 거 주워봐야 돈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예 그냥 재활용 안 하는데, 왜냐면 기름 자체가 싸니까 기름을 그냥 분해가지고 만들듯이 그 귀찮게 모아가지고 뭐 재생하고 이런 거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지금 창고에 이 플라스틱 그 재활용품은 넘쳐나는데, 문제가 무슨 이유인지 폐지 값이 이게 폭등을 했대요. 한 50% 가까이 폭등을 했대. 폐지 값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뛰어드냐면 폐지 값이 낮을 때는 노인들 많은데 이제 젊은 사람들 뛰드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그래서 차를 갖고 와가지고 그냥 싣고 가는데 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또 힘없는 노인들이 겨우겨우 그냥 움직여서 그래서 이제 좀 폐지값 올랐으니까 덜 움직여도 돈이 크게 되잖아. 그지? 50% 올랐는데, 전에는 뭐 10kg 해봐야 10kg 해봐야 얼마 받나? 1kg에 한 1,000원씩 받나? 900원씩 받나? 1kg에? 나도 가끔씩 집에 애들 옷 한 몇 년 전에 애들 다 크니까 옷 다 그냥 쓰레기 된다고. 그리고 막 던져놨다 한 계절이 지나면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럼 한 보따리가 나와. 한 보따리 하고, 그 다음 책도 한 단위 지나면 다 뭐 쓸데없는 게 나오잖아. 뭐 동화책들 막 워낙 많이 빌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하나 하고 갖고 가면 차에 가장 싣고 가는데 한 4,000원밖에 못 받아. 4,000원. 근데 그게 어디야? 4,000원이면 한번 싣고 가서. 그래서 뭐 세차 비용을 한번 쓰는 거지. 끌고 가서.
그런 건데 그렇게 사는 할아버지가 어쩌다가 남이 갖고 가려고 또는 쓰려고 내놓은 거 그걸 들고 갔다 해서 절도죄로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할아버지 처벌해야 돼. 가벌성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죠? 가벌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가벌성이 있고 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고, 벌을 해야 옳은 건지 얘기고, 그다음 범죄가 현재 행하고 있고 시간 접착성 있고 범죄 범인이 명백한 외에 즉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체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가 관계되는 게 바로 경찰관 모욕 사건이죠. 경찰관이 불신 검문을 했어요. 근데 불신 검문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트럭 세워놓고 불신 검문하면 짜증나요. 그래서 경찰관이 어떤 사람을 불신 검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좀 다투어 보잖아요, 그지? 신원조회하고 하는데 뭐 그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순찰차로 갖고 가려고 그랬나 봐. 순찰차로 가서 이제 무전으로 신원조회 하려고 들어가자 뭐 욕을 했어요. 이 새끼야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갖고 와 씨빌라마 이러면서 큰 소리로 욕을 했나 봐. 큰 소리로 욕을 하자 요즘 경찰관은 안 참죠. 당시 모욕죄로 긴급 체포한다. 긴급 체포한다. 그리고 뭐 몸싸움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린 거지. 때려서 이제 폭행 치상이 됐으니까 공무집행 치상죄로 또 기소가 됐는데, 이 긴급체포 적법하나 안 하나 이것부터 문제인데, 대법원 판례는 긴급체포가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운전 면허증 면허증을 내줬어요. 그러면 면허증 주고 튀는 놈은 없죠. 자기 신원이 파악됐으니까. 그래서 도망이 염려 없고, 그 다음에 모욕죄로 큰 소리를 오겠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들어서 증거인멸 우려까지 없다고 봤어요. 대법원 판례가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긴급체포 시도했으니까 위법한 긴급체포고, 위법한 긴급체포에 대해서 정확한 폭행치상에는 정당방위니까 위법하지 않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얻어맞고 말았어야 됩니다. 고 봐보죠.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신 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데,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는 게 또 포인트. 경찰관이 모욕죄 현행범을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뭐 옆구리나 어디나 세게 때렸나 보네. 피고인의 경찰관 불신 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보기 어려워. 긴급체포할 수 없고 동의해 놓으세요.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려워도 동의해 놓을까. 긴급체포할 수 없고 위반하여 관한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사람 모욕죄로는 처벌됩니다. 큰 소리 욕을 했기 때문에. 근데 공무집행 치상죄로는 처벌이 안 되죠. 근데 모욕죄 봐야 이거 뭐 세봐야 30만 원, 뭐 20만 원, 뭐 그 정도예요. 욕 한마디 돈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밑에 판례가 그거 하나 더 있나? 현행범 체포 적법성,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사후에 법률 인정될 것은 아니다. 그런 것도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경미사건, 이거는 다 똑같이 했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거가 불명한 때이고, 그 다음에 현행범인 체포의 절차 부분은 쉬었다가